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옆에 지금 선거무효소송인단에 이끌어가신 하한영 선생님 계십니다. 예, 저저번 주인가요? 저희가 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내일이 23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이야말로 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여기 와서 굉장히 이제 노공산악회 분과 힘을 주시는 말씀을,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밤중에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한 대표님은 이 노무현 대통령 이 부분과 함께 지금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을 욕한다 막 이러면서 그때 뭐 전자개표기 문제가 뭐 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 대통령 죽인다, 굉장히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정치인들을 선거에 관련돼가지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김대중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 다음 뭐 맹박 잘못했다,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 없이 하다가 거의 사실 유포죄로 체포되고 하니까 없었고, 중앙선관위 상대로 2002년부터 부정선거 하지 마라, 부정선거를 보고 하지 마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이 부정선거 해놓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면서, 자기들 정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왜곡을 시키고, 보수 쪽의 사람은 어떻게 했나, 자기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요번에도 12월 18일까지 같이 함께 전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거는 전자개표 상에 수개표를 안 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가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나라 망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대통령이 죽어도 까뜩없는 나라인데 뭔 소리냐. 그러고 전화를 저쪽에 끊었어요. 저쪽에서. 그럼 한 15일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중앙선관위하고 싸워야 된다. 정치하고 싸우면은 그 사회단체가 힘이 적기 때문에 정치 묻혀가지고 큰일 난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같이 투쟁한다 했으니까 투쟁을 해야지, 선거 질서를 잡아야지 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온 사람들, 한강욱 씨, 김경재, 이부영 씨를 통해가지고 이실직고 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네. 그 당시 그 선거를 하면서, 2002년 당시입니다. 선거를 하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법, 선거 룰을 위반했습니다. 선거 룰을 위반하면은 공직선거법상 적법 절차를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 무효입니다. 그 무효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자개표기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수개표를 전다 안 했습니다. 누락시키고, 그 다음 개표 참관이 불능했습니다. 불능을 조장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을 활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을 활용해 완전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요번 18대는 거기다가 국정원, 새누리당의 유사기관 설치해서 시발단을 운영한 불법행위, 그건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세 가지의 선거 무효사유, 완벽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를 두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왜 이제 지금 나와서 부정선거를 터뜨리나. 진짜 종들이 하는 이야기,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찌끄리고 있습니다. 찌끄린다 하니까 제가 뭐 하는데, 왜 이러냐. 국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찌꺼린단 말을 하는데, 저를 갖다가 내치든가 매치든가 다 좋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맞은 건 맞다. 이런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방문했고, 내가 실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오다가 노무현 대통령 누님도 만났었고, 여러 가지 만나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인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했고,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암만 국민들이 비난해도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사인을 명확하게 가려내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그걸 전부 다 팽개치고, 그걸 우스운 대통령으로 여기고,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국민 죽고 대통령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제2탄으로 이걸 밝혀내야 된다. 밝혀내가 대통령의 권위와 국민의 권위를 다시 정립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그게 국민된 도리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은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이제 없애겠지요. 그러면 가고 한용수가 죽고 또 다음에 투우가 나와 또 죽고 서리가 나와 또 죽고 하다 보면은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지 딴 것이 아닙니다. 사람 뭐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도 힘들기다. 요번에 제가 이 뭐 약간 이거 이야기로부터 좀 그냥 벗어났는데 딱 12월 19일에 12월 20일날 저한테 협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자칭 친노력하면서 너 그만둘 수 없느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도청해가지고 도청이란다 그 전화가 정치 추적을 해가지고 잡으려 하다가 또 다음에 전화가 또 왔어요. 녹취를 해놨느냐. 야 이 개자식아 그만둬라. 너희처럼 그리 사는 놈이 아니다 하고 잘랐어요.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럼 뭐 어떤 세력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느낌이 오지요. 그게 과연 친노냐? 그게 그거냐? 친노는 맞아요. 왜냐 내와 관련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정확하게. 친노는 쳤는데 그놈이 과거에는 친노였는데 지금은 과연 지금까지 친노냐? 요즘 세상에 이어붙고 접었잖아요. 내가 이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나중에 내가 사고 나면은 그런 내용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잡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민주당에서 뼈를 섞게 일을 하든가 요즘은 정치 같은 데 민주당에 있다가 새누리당 가고 새누리당 있다가 민주당 가고 이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국민들은 정당이 경쟁해가지고 정반합하면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거라. 그걸 갖다가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든 것을 요번 부정선거를 해결하면 그런 거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그게 딱 이루어져야 이게 나라 기강을 쓴다는 건데 부조리한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이 묻혀지는 세상이고 지금 그리고 부정선거조차 이제 막 무마가 되고 대법원 잡고 선관위 잡고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온다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끝까지 가시는 그 길을 똑같이 우리도 간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 선거 무효소송은 국민의 권리잖아요. 예. 법원에서도 우리한테 딱 주어진 우리의 권리인데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면 앞으로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선거 무효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선거 무효소송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법원에서 결정을 법원에서 절대 선거 무효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 칠 수 없느냐? 선거 무효를 치면은 우리나라 기득권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과연 기득권 측에서 그거를 선거 무효 치도록 법원 세력들을 둘 것이냐? 천만의 말씀 안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소송인다면 선거소송은 걸어놨지만은 완벽하게 증거를 다 찾아내가 걸어놨지만은 국민들한테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00만이든 200만이든 1000만이든 일어나면은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선거 무효를 칠 겁니다. 선거를 무효 치면은 좀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일어난다는 얘기보다는 사람들이 선거 무효 소송이 뭐가 문제고 이게 뭐가 부정선거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렇지.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이제 그 부정을 공유를 하면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 헌법에 전문에 주어진 저항권을 그대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저항권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진짜 우리 역사상 민정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민정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즉 이야기하면은 동학혁명 실패가 지금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연결된 100년의 역사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친일파 뭐 정리하자 모든 것이 전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이걸 알고 알아차리고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표 부정 문제 예.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또 일어날 개표 부정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번이 되는 그 쓰지 말아야 될 전자 개표기 문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이 하나의 그 국정화를 묻으려고 한다니 무슨 다른 이유를 하면서 지금 막 선거 무효 소송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도 힘을 내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이제 파고들어서 이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공유를 하고 전 국민들이 헌법에 주어진 우리 저항권을 행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이 나라를 건져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선거법 위반이 절차법 위반이라고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예.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갔는데요. 정확하게 선거법 어디, 공직선거법 어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붙이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는데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궐선거 등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를 준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협의 받은 바가 없고 여러 가지 절차를 전부 다 이행한 바가 없습니다. 어느 선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자개표를 사용함으로 해서 수자급 개표, 수개표를 완전히 누락시켰습니다. 수개표를 누락시킨과 동시에 수개표를 누락시킨 그 위반은 공직선거법 178조 개표의 진행 2항을 위반했습니다. 수개표하는 그 2항을 위반했고, 그 다음 그거 덩달아가지고 개표 참관인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개표 참관을 불능하게 선관위가 조장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되고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국정원은 왜 선거 개입을 해서 안 됐냐? 검찰과 경찰은 완전히 안 됩니다. 권력기관이라서. 국정원도 검찰, 경찰보다 더 권력을 많이 가진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그건 그야말로 그 선거 무효 사유가 아주 큰 사유입니다. 그 다음, 그거는 공직선거법 255조 선거 위반죄고, 그 다음 공직선거법 60조, 공직선거법 87조, 이런 규정을 전부 다 위반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시발단, 새누리당의 윤정훈 목사가 유사기관이 뭐가 하면 선거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시발단을 고용해가지고. 그거는 검찰에서 그 혐의를 갖다 파악해서 구속을 시켜놨습니다. 구속시킨 그 자체가 선거무효 사유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대한 그 선거무효 사유 세 가지. 요번에 선거 무효소송에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해서 그게 다 들어갔으면 예. 당연히 어느 하나라도 다 따져도 선거 무효가 되는 거네요. 뭐 개표 부정도 당연히 선거 무효고, 그렇죠. 국정원도 선거 무효고, 예. 시발단도 선거 무효고. 예. 앞으로 이 법원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법원이 사실은 지금 제가 선관위 근무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4개월 이상을 선거 소송을 안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냐? 법원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이 걸리면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사실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왜냐? 대통령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든가 인정을 안 해주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예. 마지막으로 여기 노무현 대통령님이 내일 벌써 4주년입니다. 예, 4주년. 예, 예. 지금 정치적으로 노무현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노무현 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기 있는 분들도 이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예. 또 그런 거를 모르고 정확히 못 보는 국민들도 있고 부정선거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거무효소송팀은 내일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더 파고 들어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소송인단에서. 우리 소송인단은 노무현 정신을 갖다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원칙과 그 상식에 통하는 사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고, 그렇게 당당히 와서 저는 옛날 노조 관계로 사실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 원칙과 상식은 내하고 맞다 해가지고 참배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국민들에게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사실은 제가 이 투쟁을 하면서 보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 독재 시대하고 같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죽었지요. 국민들은 극단적인 이해관계에 자기가 놀아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떡하냐. 그러고 온라인에 관계된 트윗이나 페북에 관계된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했던 우리 찌라시, 옛날 그 당시 찌라시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찌라시를 뿌리가 전 국민한테 알려가지고 운동으로 일어나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왜 우리한테는 이 정보를 주지 않느냐 하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길로 찌라시를 지금 7주 동안 뿌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뿌려보니까 효과가 있었고, 그 오프라인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전단지가. 그러니까 그 전단지를 계속 우리가 뿌리면서 이제 조직화가 되면은 조직 자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다 뿌리는 걸로. 그래서 온 국민이 이 진실을 공유해가지고 일시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만두시오. 선거를 다시 하시오. 대법원 뭐 하느냐? 대법원 재판 발하시오. 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어느 대법원이 저 멋대로 허위 판결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요번에는 대법원이 허위 판결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의 예. 조직된 힘만이 예, 국민의 조직된 힘만이 그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길이다라고 그게 말씀드리는 노무현 거죠.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